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초 공천 문제, 솔직히 어떻게 보세요? 저거 폐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유지해야 됩니까? 저는 시종일관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천제를 유지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난 대선 때도 그런 입장이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하셨던 거네, 공약을. 그런 그렇습니다. 공약하는 거를. 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래도 정당 공천제를 도입함으로써 졸부들의 진출을 막았고 투명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율부들의 진출을 막았다? 예. 어떤. 지방에 가면은 그 지방 토들이 네. 상당히 의회나 기초단체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당 공천을 함으로써 1차적으로 거기에서 스크린을 하고 또 정당에서 함께 정치를 함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것이 정착돼 가는데 이제 와서 정당 공천제를 하지 않으면은 책임 정치가 실종되고 더 나아가서는 군소정당 또 청년, 여성, 장애인들의 진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공천제가 유지되어야 된다 예. 하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한길 대표가 좀 애매한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저 대통령 사과만 계속 사과,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건지 뭘 요구하는 건지 하여간 답을 내놔라, 응답하라 이런 주장만 계속하고 계시던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예. 기초단체에 대한 공약 폐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고 특히 우리 정부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되면은 만장일치제입니다. 예. 거기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원으로 돼 있으면은 정의당에서는 공천제 유지거든요. 그렇죠. 예, 정의당은 그렇기 유지하지 때문에 않는 거죠. 또 정개특위는 지금 구성돼 있지만은 오늘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법안은 이미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공천제 유지로 김한길 대표께서도 정리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오늘 낮에 제가 잠깐 만났습니다. 김한길 대표를.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공천 또 저는 선당 후사의 자세를 가졌지만은 공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만나더라도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는 게 좋겠다라고 김한길 대표께 말씀드렸더니 아직 찬반이 우리 민주당 내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얘기를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자 이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오늘 당장 김한길 대표가 결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방금 지금 잠깐 그 안철수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오늘 아침 요 회동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한 게 저희 화면하고 저 대화 말하는 내용들이 좀 준비된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또한 민주당의 결단도 촉구합니다. 눈앞의 실리보다 큰 정치의 길을 가십시오. 민주당께서 대의를 선택하시면 새누리당의 약속하기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정치개혁의 장으로 만들고 낡은 정치 구도를 일거에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의 도도한 물결을 새누리당인들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지금 민주당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한참 지금 만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법이 관철이 안 되면 무공천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겠죠. 근데 지금 좀 전에 우리 박 의원께서는 오늘 아침에 만나셔서 그거 받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공천하면 난리가 나죠,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저히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은 기호 1번으로 한 명의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은 여러 명의 무소속 후보로 만여 명이 탈당을 해서
출마를 하게 되면은 결국 어부지리는 누가 얻겠는가. 그러나 안철수 새누리연합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인적 자원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방금 우리 정부장께서 호남은 무공천 지역으로 하지 않느냐. 예. 이런 민주당의 의견도 있다라고 아까 그 기자가 리포트를 하시던데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호남을 무공천 지역으로 했을 때 예. 안철수 신당은 즉 새정치연합은 한두 사람 한 명의 후보로 나오는 거고. 나오고 민주당은 너도 나도 나 호남이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많이 후보가 났을 때 예. 거기에 누가 되겠느냐. 그래서 솔직히 정치 개혁, 약속 지켜야죠. 그 1차적 책임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줘야 야당도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이 선거에 패배하려고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민주당도 공약은 했지만 이 공약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대다수가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 의원님처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민주당의 예, 문재인 후보도 이야기를 해야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법이 개정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새누리당한테 유리하게 되고 우리 민주당은 불리하게 되고 또 새정치연합 안철수 신당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택했지만은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도 높이 평가하지만은 또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현실 정치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강박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의 조경태 의원은 자기는 공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개인 소신이기 때문에 네. 저도 당론으로 네. 당원 투표로 결정됐지만은 나는 끝까지 공천을 해야 된다 예,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결국 예, 어떻게 당론이 결정되든지 당원으로서 특히 지도부 현역 의원으로서는 선당 후사의 입장에서 따라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경태 의원의 개인적 소신에 대해서 제가 왈가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러나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면은 저부터 예. 따른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론이 무공천으로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직은 모르죠. 예. 네, 제가 최고위원도 아니고 네. 지도부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면은 의원총회를 또 소집해서 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거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제 소신을 밝히고 거기에서 다수가 정하는 대로 당론이 결정될 것이고 그 당론을 따르는 것이 선당후사하는 그런 당원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전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공천 폐지를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그걸 뒤집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전당원 투표제가 제일 우선하죠. 예.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예. 법안 개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엄연히 실정법으로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한 것도 판단한다고 하면은 저는 공천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그 자체도 전당원 투표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는 물리적으로 시간도 없고 예. 또 그러한 것은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문재인 의원은 너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약을 했지만 그럼 문재인 의원도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셔야죠.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거 뭐 새누리당이 안 돼서 안 도와줘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해야죠. 글쎄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예. 선거에 승리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지.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그 패배한 후보는 일개 의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은 진검승부를 하는 게 예. 당선이냐 낙선이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그러한 모든 공약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지만 우리 문재인 후보도 분명한 입장을 한번 밝혀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